아까 말씀드린 게 제 3부 질문만 하기로 했는데 종합 질문 순서까지 이어져서 각 후보자들에게 기자들이 놓친 질문이나 청중들이 놓친 질문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정보학과 1, 2학번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전임 변호사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제 그 로스쿨 쪽 학교 측 상담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그 인식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을 그쪽에 맡기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회장으로서 학교 측 인식 고치를 위해서 오히려 학교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쪽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학교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그 인하대닷컴을 찾아와서 말씀해주신 학우분들은 그 학교의 일부고 그게 약간 일반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인하대닷컴에 그 정도의 사람이 찾아올 정도면 총학생에서 진행한다면 훨씬 더 일반화가 되겠죠.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 학교 쪽 사무실을 완비를 해서 그쪽을 고쳐가지고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고치고 나서 말씀을 하시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쪽에서 제대로 고쳐놓고 지금처럼 뭐 당장 얻어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서 저 얻어맞았습니다. 폭행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올렸는데 2달 뒤에 답변이 달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학생을 맡깁니까? 일단 고치고 나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잘 해결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그쪽에 학생을 맡길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총학생회장 책임이 맞죠. 예, 그것도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에 있는 시스템이 잘 많은 학우분들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인하대 측에 더 갔을 수도 있고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학교 측면에서 홍보를 더 한 이후에 말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연초부터 제가 현 총학생회장에게 여러 번 건의를 했고 현 총학생회장이 거기 가서 얘기도 몇 번 했다고 들었는데 뭐 좀 나아지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2달 걸리던 게 보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법률 자문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기간이죠. 그 정도면. 예, 총학생회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쳐 나가야죠. 고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뭐 답변이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만족스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다른 학우분 질문 받겠습니다. 저 국제언어문화학부 13학번 고우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투표율에 관한 얘기인데요. 투표율을 이제 학우들이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40%에서 30%로 낮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앞서서 그 추천 인수를 줄임으로써 자유롭게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후보로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40%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데, 그걸 낮춘다는 거는 자유롭게 그렇게 후보자로서 참여가 활성화가 된 이후에 30%로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 대표라는 그 대표성 자체를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의무가 있죠. 저는 학생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됐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학교든 그게 추세입니다. 심지어 그 퍼센트를 의결 전족수를 없애버린 학교도 종종 생기고 있고요. 그게 전국적인 대세인데, 학생 사회가 축소되는 게 전국적인 대세인데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한테는 어떻게든 그걸 막아봐라. 못 막으니까 너는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막아야겠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그 큰 흐름을 제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능력이 얼마나 돼가지고 어떻게 잘 막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년 만에 그게 과연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후배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어차피 이거는 공청회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 퍼센트 같은 경우는 숫자만 바꿨으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건 너무 낮다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30%로 가는 게 맞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니까요. 그건 앞으로 차차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안 들려요. 생활도서관이랑 졸업준비회랑 이제 동아리 연합회 측을 이제 독립적인 기구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정 후보께서는 그 세 가지 동현이랑 생도랑 졸준에 대해서 그 각각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자치기구에서 빼려고 하시는 건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구에서 빠지는 거 아니죠. 지금에서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상위 의결권이 삭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치기구로 계속 존치가 되고 독립자치기구로 바뀌는데 상위 의결권, 예를 들어서 중앙운영위원회에 나가서 투표할 권리가 생긴다거나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현행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총학생회장, 그리고 어디 학부회장, 단과대 회장, 뭐 졸업준비학생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졸업준비학생회에 소속돼 있고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표결권을 세 표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기본 정신은 1인 1표고 의결권을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만든 거니까요. 그게 뭐 자치권을 빼앗는다거나 자치기구에서 뺀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학우분. 뒤에 분 먼저 손 드셔서. 네. 수학통계 13학번 김법수입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시반이나 공시반이 학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나요? 생각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못하죠.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유권자들이 하지 말라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예, 학기 초에 모교 방문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생 몇 명들 과외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학생들 보면은 학교 위상이라는 게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몇 달 전에도 막 언론에서 대학 평가하면서 그것 순위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다면은 고시반이나 공시반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학교 위상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께 이거는 기숙사 정원을 감축하는 걸 감내하고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공약집을 통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위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정원을 줄이면 안 된다. 고시방, 공시방 신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피선거인은 어쩔 수 없죠.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따로 방법은 갖고 계시진 않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다른 학우분. 앞에 분 먼저 아까 손 드셔서. 예, 안녕하세요. 저 수학교육과 08학번 전태호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로 학생들을 백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되게 마음에 들고 있는데, 이제 학우들을 백업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녕하세요나 이런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관심 없는 학생들을 관심을 있게 돌린다, 그런 취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페북이나 카톡을 그런 접근성이 좋은 그런 것들을 폐지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돈 같은 건 이제 어떻게 하기 나름이지만 인하광장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웹사이트를 하셔서 다 돌리겠다, 글로.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 계획이 만약에 실현이 안 되고 지금 2,000명이나 페북을 좋아요 눌렀는데 그거를 다 폐지시키고 그러면은 접근성과 소통의 힘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게 홍보물을 퍼뜨렸을 때 더 잘 퍼진다, 더 잘 퍼진다, 학생들이 좋아요를 더 많이 누른다,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예, 감내하고서라도 그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존치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페이스북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저희가 홍보 게시판처럼 막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무를 져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느니 없애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그래도 된다, 일방통행 해도 된다, 그냥 홍보 게시판으로 홍보물 벽보처럼 그렇게 써라, 그렇게 학생들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어렵지는 않는데 거기에 동의하실 학생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에 예, 항상 그렇죠. 관심 있는 학생들만 인하광장에서 댓글 달고 글 올리고 하는데, 이제 열려 있는 그런 페이스북이나 카톡 문을 닫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닫고 우리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글로 학생들을 다 끌어모으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총학도 카페 개설하고 뭐 사이클럽 만들고 하는데 거기 가입도 잘 안 하고 관심이 안 가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더 끌어모으고 총학의 힘을 키울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고질병인데, 자치기구들 고질병이죠. 학생들 관심을 못 끈다는 게. 뭐 말씀드렸죠. 달리 막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노력해야죠. 노력하겠는데 계속 드렸던 말씀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오픈해놓고 거기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 거는 배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폐지를 하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를 모두 운영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페이스북 5개 띄워놓고 컨트롤 CV 해서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누가 서류화를 해서 총학생회장 앞에 갖다 놓으면은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른 학우분 질문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질문할 분이 많으니까 한 사람당 한 질문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철학과 김진혜입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그 탄핵소추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후보님께서 그 공약을 잘 이해 못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 근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공약집을 봤을 때는 전문성은 있는데 좀 불친절하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이전 죄송합니다. 총학생에 비해서 확실히 전문성이 있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면은 그거는 오히려 전문성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부후보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친절한 공약집으로 어떻게 일반 학우가 소통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실책이 맞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나 드리고는 있는데, 예. 현재까지 인하광장 등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던 것 같고, 저희 그림 그리느라 고생했습니다. 그 홍보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이거 글로 써놓은 거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림 그려놨는데, 그림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지는 않나요? 뭐 그런 경우는 아까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런 디테일한 거는 진짜 관심 갖고 보지 않는 이상은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까지 파는 사람들은 그림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은 텍스트 파면 되고, 그게 아니고 대략적인 모식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림이라든가 그런 소통 수단을 마련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부족했던 것 같네요. 네,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학우분 질문 있으신가요? 조선해양공학과 공부학번 권도엽입니다. 지금 60주년 기념관 건설 때문에 3호관을 12월에 폐쇄하고 1월부터 공사 준공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조선과학생회는
60주년 기념관이 완공되면 그 공간에 다시 수조를 설치하겠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16년에 건설되는 그 60주년 기념관 때문에 그 16년 전까지 피해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정치가처럼 약 팔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올해 안에 끝내야지. 현 총학생회에서 일을 삽뜨기 전에 계약서 다 써놓고 들어가야지. 내년 가가지고 벌써 공사 다 시작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상 대책이 안 나온다, 안 나온 상황에서 삽을 뜬다, 그럼 총학생회장이 앞에 가가지고 불도저로 못 밀게 뭐 배 깔고 눕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저한테 그거를 여쭤보시니까 제가 어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든 그거 종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약서든 뭐든 합의를 보든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요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삽을 뜨게끔 해야겠죠. 내년까지 넘어가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차기 총학에서 그거를 해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안 올 겁니다. 아마도. 이상입니다. 네, 다른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네, 국제언어문학부 13학번 고우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노천 극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내년에 그 노천 극장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안에, 솔직히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나머지 일을 후배에게 맡긴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후보에서 그 다음 해에서 당선이 될 학생회에서 만약에 그 일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노천극장 사업은 정말 시작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 될 텐데 그거에 관해서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지. 사실 땅을 파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땅을 파고 집안을 다지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철거한다거나 그 위로 다리를 올린다거나 여기까지는 제가 연내에 이루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갔는데 내년 총학생회도 물론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이 될 거고 여론을 모아 가지고 그거를 취소를 하든 속행을 하든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차기 총학생회에서 이거 하기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임 총학생회장이 와가지고 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장기 독재죠. 장기 집권이고 그런 식으로는 안 가야겠지요. 저희가 물론 플랜은 세우겠지만 그게 내년에 이루어지게끔 거기까지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내년에 투표를 잘 하셔야죠. 하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예, 글로벌금융학부 공고학번 이범석입니다. 이번에 학생회 회계장부 확인하다 보니까 2월 달에 현 학생회장이 사비 100만 원을 넣었다가 나중에 100만 원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도 썼고 생협에서 1200만 원의 학생 간부 수련회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에 8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운영기금으로 썼는데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래서 후보님이 공약으로 그걸 이제 돈을 좀 남겨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게 하겠다 이 내용을 넣으셨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학교에서 차기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매년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서 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봤던 사례로 봐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다 삽이 때려 박아가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라고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저도 내년 1월이나 2월달 이럴 때는 아마 사비를 박아야겠죠. 뭐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현 총학생회에서 내년에 돈을 얼마나 넘겨주느냐의 일인데 거기까지 제가 손을 대서는 안 될 일일 것이고 우리 후배들은 그런 일 안 겪게끔 하려고 그런 정책을 넣은 겁니다. 학교에서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학교에서 돈이 나오려면은 그거 빌려 쓰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돈이 나오는 게 일단 등록금이 거쳐야지 거기서 일부가 학생회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3월이 돼서야
그 전에 돈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려면은 땡깡 부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다른 학부분. 예. 추가 질문 더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손 드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부 공구학번 전명배라고 합니다. 공청회 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후보자분께서는 약간 전시행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굉장히 혐오합니다. 전시행정.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러면 혹시 당선이 되신다면 지금 현 총학과 지금 학교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뭐 축제라든지 뭐 간식 드림이 그다음 뭐 인하 건전 홍보대사 뭐 취업 박람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건데 이것들의 사업들을 이어서 받아서 진행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전시행정을 혐오한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에 가수를 부른다거나, 제가 전시행정을 혐오한다고 해서 갑자기 축제에 가수 안 부르겠다 그러면은 축제의 컨텐츠가 줄어들게 되죠.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취업박람회를 갑자기 없애겠다, 주던 간식을 갑자기 안 준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가능하면 축소를 하겠지만 뭐 전통처럼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총학생회가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굳어져 있는 것들은 그거는 축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예. 네, 다른 타협이군요. 네, 하고 질문해 주세요. 철학과 10학번 김진혜입니다. 지금 공약상 보시면은 거의 다 학교 운영 개정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본교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 영입의 어떤 낮은 영입률이라던가 수업질이 낮은 거에 대한 어떤 학교 어떤 서비스나 어떤 교육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제가 공약집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한 문제보다 좀 학교 운영 개선을 갖다가 먼저 더 우선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학사제도에 대한 공약이 왜 없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교원 수를 감축한다거나 교수를 강사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공약은 왜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면서 미국과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미국한테 이런 걸 내세우겠습니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정책집에도 들어가 있어야 됐을 것 같네요. 인지를 하고 있는 문제고요.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뭐 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출마 당시에 이건 이렇게 하겠다, 방향은 있죠. 저도 압니다. 교원 수 줄이는 거 싫고요. 교수를 강사로 대체하는 거 싫죠. 당연히 못하게끔 막아야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맞지 않게 드리는 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정 후보님께서 그런 어떤 학사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정책집에다가 좀 서술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아까는 불친절하다고. 분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미 18장인데 여기에서 저 넣는다고 다 넣었습니다. 넣는다고 다 넣었는데 그 중에 빠진 것 중에 제가 기입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후보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 인하대학교의 지금 현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교육 서비스의 문제보다는 지금 학교 운영 개선이 그럼 먼저라고 보시는 거네요? 출마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거는 그런 거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출마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 학교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학교를 2개를 다니지 않습니까? 명지대를 중퇴를 하고 이 학교를 들어왔는데, 저는 참 기가 막히는 게 학교에서 이따위로밖에 안 해주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게 신기할 정도로 이 학교에서 서비스를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직원 친절하게 바꾸겠다, 그것도 공약으로 내세울 것도 아니고, 교수 수를 늘리겠다, 그걸 총학생회장 출마하는 사람이 공약으로 내세울 것도 아니고, 방향성은 물론 있습니다. 네, 다른 학우분 질문해 주세요. 네, 마이크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김예지라고 하고요. 실납부자의 수를 다소 반영하여서 학생회비를 단과대학에 분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맞으시죠? 예, 그 사실 학교에서 단과대로 바로 예산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정 후보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생회비의 원칙은 저희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도 간식 드림비를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는 의료공제비를 내지 않아도 저희가 보건소를 가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학생회비를 낸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학생회비 같은 경우는 안 내는 거죠. 못 내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과 단위에서 야 우리는 내지 말자, 단체로 내지 말자, 빌붙어서 살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납부자 수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들어왔을 때 답변 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문구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소 반영하겠다라고 쓰여 있고 완전히 비례해서 분배하겠다고는 쓰여 있지 않고요. 예, 어느 정도 앞으로는 반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네. 제 생각은요, 학생회비는 낸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똑같이 배분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인데, 세금을 안 내는 국가에서 국가 서비스가 낮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세금을 안 내는 국가에서 국가 서비스가 낮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실납부자의 수를 다소 반영하여서 이 분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이 맞다면은 실납부자가 아니라 그 단과대학의 재적 인원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약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거는 공약집에 있죠. 공청회가 앞으로 계속 열릴 겁니다. 그런 데서 논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지금 이게 갭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견차를 당장 이 자리에서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학우분 질문해 주세요. 여기 분 먼저. 네. 사회과학부 1사학번 이은서입니다. 지금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부 학생복지 비상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칙을 개정했다는 전제 하에 나온 공약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 회칙 개정을 총투표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반 학우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집 초반에 나올 겁니다. 그게 지금 들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요. 예, 공약 이행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집 1장이네요. 맨 앞에 나오네요. 2014년 3월까지 총학생회 명의로 학생회칙 전면 개정안 및 학생 조직 전면 개편 성문 규정 초안을 공표를 하고 2달 동안 최소한 4번의 공청회를 열고 당연히 온라인을 통한 토론도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 이후에 그 토론 결과를 반영을 해서 초안을 수정한 뒤에 5월 하순에 총투표를 실시를 하고 6월부터 2학기부터죠. 그 2개월 뒤부터 발효가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정책집 참고하시면 아마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총투표를 한다는 것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몇 명 이상이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예, 기준이 성문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는 기억은 안 나네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4-5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는 언론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언론사에서 안 하겠다면 뭐 저희끼리 혼자 해야죠 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다음 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하기 싫은가요? 다음 하고
다음하고 손 들어주세요. 저 뒤에 마이크 좀 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부 김대희라고 합니다. 학생회장님, 굉장히 지식성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 무엇보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인하광장 댓글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과격하죠. 네. 네. 근데 이제 학생회장이란 자리가 이제 학생들과의 소통, 교감, 그다음 말하는 이부터 이제 듣는 사람으로의 입장,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제 본인의 성격이 학생회장의 그 자리와 합당한지, 그런 자질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제 그런 지위가 된다면 과연 학생회장님께서 그렇게 바뀌실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바뀌어야겠죠. 사실 제가 작년 요맘때쯤이었죠. 여기 둘째 줄쯤에 앉아가지고 고함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제가 앉아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고함 안 지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예, 자리에 따라서 그 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품이라는 게 자리에 따라서 해야 될 처신이 다르고 예의가 다르고, 뭐 작년까지는 저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녔는데, 오늘 요번 근래부터는 피선거이니까 고개도 숙이고 다니고, 같을 수는 없죠. 물론 바뀌어야겠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에서 이제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듣는 사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바뀌어 나갈 겁니다. 네, 다른 학우분. 빨간 옷. 네, 섬유신소재공학과 07학번 박진서입니다. 네, 정 후보님, 부 후보님 두 분 다 고생 많으신데요. 정 후보님 말씀은 좀 많이 들었는데, 부 후보님은 어떤 계기로 출마하시게 된 건지, 그런 것 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내가 왜 출마하게 된 건지 그런 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조희진 후보가 이제 인하광장에 글을 쓰는 거 많이 읽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인하대학교라는 데가 뭔가 이제 좀 많이 숨겨진 게 많고 라는 걸 이제 조희진 후보가 이렇게 터뜨리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역도부일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조희진 후보가 그래도 뭔가 일을 막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후보를 못 구해서 막 출마를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조희진 후보께 이제 제가 그러면 아무도 도와드릴 사람이 없다면 저라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고른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고른 사람이고요. 사람 없어서 이 사람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다. 부후보 제가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역도부 사태 때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은 절대로 부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라는 첫 번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당시에 동아리연합 회장 탄핵안에 첫 번째로 서명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온 거고요. 사람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다른 학우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분자 신소재공학과 10학번 소원선입니다.
방금 나온 질문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후보를 나온다는 게 그 정 후보님이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학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의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 후보님도 그 공약을 사실 저는 그 공약을 봤을 때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어려웠지만 지금 이 후보 인단으로서 나왔을 때는 그 공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부모님도 그걸 숙지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약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오늘 공청회에서도 솔직히 정 후보님의 그러니까 정 후보님 물론 말씀을 잘 하시긴 하지만 정 후보님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렸고 저는 부 후보님의 의견이 어떤 건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님이 생각하시는 공약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 이뤄나가실 가장 큰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올해 학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학내에서 가장 바뀌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개죠? 그러니까 총 2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공약 지금 내신 그 공약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는 그 잘 숙지하지 못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건지 만약에 숙지가 됐다면 앞으로 이제 나올 그 공약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이루고 싶은 그 가장 큰 공약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일어났던 그 사건들 중에 가장 그 학내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질문 합의는 네, 같이 이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은 이제 상권 분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총 대의원회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하게 얼기설기 돼 있잖아요. 이게 조직 구성이. 근데 그런 걸 이제 좀 상권 분립을 확실하게 시켜놓고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누가 뭐 임명하는 대로 앉혀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 일이 없게 그러는 게 가장 주된 공약인 것 같고요. 올해 아주 제일 컸던 일은 역도부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피해 입은 학생이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학우님이 학교 내에서 바뀌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교 내에서 바뀌어야 될 점은 지금 학우들이 지금 학생들이 이제 뽑아준 대의원, 대의 정치인데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뭔가 회의를 하고 되게 미실 정치라고 하죠. 그런 걸 학생들이 그런 의결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희진 후보는 이제 다 드러낸 거고 그런 식으로 아주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바꿔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후보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부후보를 제가 잘 준비를 시켜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공약 숙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주고 다 외워오라 이렇게 시켰는데 물론 결정할 때도 같이 결정하고 같이 쓰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제가 주도적으로 썼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해 주세요. 예,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하대 문과의 취업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학력저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생이면 당연히 논문을 써야 되고 그리고 철학과나 역사학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윤을 높이기 힘든 그런 전공이라면 이중 전공을 해야 합니다.
이중 전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사를 좀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 문과가 이렇게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고 중앙일보 대학평가 같은 데서 계속 이렇게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학사를 강화시킬 것입니까? 말하시기 곤란하시면 좀 본인의 인식 같은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한 질문이 맞죠.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를 이제 피선거인한테 하라는 소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1학년들이 1학년 때는 철학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문교양을 쌓고 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졸업은 논문으로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피선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진행해 나가기는 어렵고요. 준비는 해 나가야겠죠.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졸업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저도 그 생각 가지고 있고요. 지금 졸업하기 너무 쉽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사실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졸업하기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졸업할 때 페널티를 받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졸업 요건을 강화한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학교에 비교하자면은 페널티를 받는 거죠. 학생들이 오히려 더. 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그게 옳은 거겠습니다만 당장 지금 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답변이 됐을까요? 예,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저기 하나만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조희진 씨가 학교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이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만큼 적도 많습니다. 선거 포스터가 이렇게 많이 찢어진 사람은 아마 조희진 씨가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유례가 없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적이 많은데 효과적으로 학생 사회를 움직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 나가겠습니다. 뭐 포스터가 찢어진다. 예, 여론의 반영이죠. 뭐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쨌든 범법행위인 건 맞는데 범법행위에 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누가 뒤에 짱돌 들고 쫓아온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지은 일은 없을 거고요. 불만이 있고 정책이 잘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익명으로 욕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생길 겁니다. 만들어 둘 테니까 그쪽으로 마음껏 욕해 주시고 범법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로 이제 화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학우분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예, 일본 언어문화학과 공부학번 백현욱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정부 후보 둘 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후보부터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공청회 때 계속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준비가 부족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공약에서 숙지를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부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시 올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빠른 순발력의 대체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자세로 일을 하실 것인지 됐을 시에 그 대답을 듣고 싶고 그리고 정 후보님께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 선출하실 때 그 서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부후보님이 지금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후보 먼저 답변하시죠. 네. 내년에 어떻게 일을 잘 이런 식으로 큰 일들이 막 터져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머릿속에 이게 글은 있는데 말이 잘 안 터져 나오는 타입이라 지금 제 속을 답답한데 네. 제가 변호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도 걱정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워낙에 이미지가 사나워가지고 내정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을 볼 때 이 친구가 내정을 잘할 것 같은 친구라서 같이 데리고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석 참모부터 시작해서
참모를 구성을 할 때, 참모를 지금 구성하면 안 되죠. 예. 인사를 그 개인적으로 내정을 할 때 내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출이라는 간택이죠. 예, 간택을 많이 해둔 상황이고요. 외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상징성 말씀하셨죠? 일단은 역도부 사태 때 그 많은 학생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뛰쳐나왔던 학생분들은 5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대부분을 접촉을 했었고 그 상황에서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학생회장이라는 감투를 쓴 사람 중에 역도부 사태 때 나섰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오히려 일반 학생들, 동아리 회장들 이런 분들이 나섰지. 그렇게 해서 추려봤더니 50분밖에 안 됐고 그분의 한 사람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8,000명 중에서 50명 정도 추렸으면 충분히 잘 추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리고 그 수석 참모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게 후보에는 같이 딸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만약에 선출이 됐을 시에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 느낌이었고. 원래 그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신분에 차기 인사를 내정한 것을 밝히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명칭도 수석참모로 바뀌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나대닷컴 전 부대표 운영자입니다. 제가 써본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나대닷컴 인사는 배제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쓰는 거 아닌가요? 탈퇴한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나대닷컴 역사상 통틀어 가지고 한 5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더 이상 이나대닷컴 사람이 아니고요. 연을 아주 끊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도 이나대닷컴 인사를 전혀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거본부 인원이 지금 14명입니다. 이나대닷컴을 같이 물고 들어갔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가시밭길이니까요. 그 부분은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현아 후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부 13학번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조희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학생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학생 사회로부터 학생 자치기구가 무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총학생회장 의결 정족수도 낮추자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무관심을 받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행정을 혐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일방적인 통행이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 전시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앱도 아니고 아까 후보께서는 웹페이지를 새로 파시겠다고 하셨는데 앱도 아닌 웹페이지라든지 그런 건 너무 홍보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나. 전시행정을 혐오한 나머지 너무 홍보적인 것까지 등한시해서 내실화는 좋지만 그렇게 오히려 학생들의 관심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딜레마가 있죠. 전시행정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학생들의 관심은 이끌어내야 되고 학생들의 관심은 계속 멀어져 가고 있고 전시행정 쪽으로 치우치는 학생회장 후보가 있는 반면에 내실화에 치우치는 학생회장 후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둘 중에서 내실화 쪽에 좀 더 치우친 총학생회장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한 3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생들 관심 끌어야겠죠. 총학생회장의 의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학우분 질문해 주세요.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선거인단이 14명이라고 밝히셨잖아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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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만큼 적을 많이 두신 거는 아는데 그 동아리 연합회라던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잖아요. 지금 후보랑. 예. 근데 이제 이제 뭐 총학생회장이 되셨을 때 이제 어떤 회칙이나 어떤 거를 갖다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동아리 연합회나 아니면 다른 많은 단과 대학의 어떤 협력도 필요한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학생들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의결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칙안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학생들의 대부분이 거기에 찬성하는데 거기에 중앙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감투 쓴 사람들이 안 된다, 나는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결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 양심은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여론이 제 편이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학우분 질문해 주세요. 여기 이분 아까부터 손 드셔서. 질문 좀. 지금 오늘 굉장히 정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치 말고 좀 경제 쪽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나온 문제 중에 인하대의 가장 큰 문제인데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게 인하대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하대 취업률도 아주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5년쯤 지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하대 순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어떻고 그것을 총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와 앞으로 인하대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본인만의 인식이 있으실 거 아니십니까? 그 두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인하대 현재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와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지. 두 번째, 인하대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마스터 플랜 같은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순위가 떨어지는 거는 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자면 인풋 아웃풋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총학생회장이 대놓고 뭐 인터넷에 나가가지고 훌리건 짓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홍보 전략이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발전 문제인데 발전이 바로 인풋이나 아웃풋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죠. 아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아웃풋이 바로 학교의 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예, 당연히 인풋과 아웃풋이 학교의 어느 정도 권위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뭐 딱히 이거를 해가지고 학교의 위상을 올리고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딱 이렇게만 하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재단에서 돈을 줘야죠.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재단에서 돈을 줘야 된다. 이걸로 귀결이 되는데 그럼 재단에서 돈을 받으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안 준다 그러면 땡깡 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땡깡도 종종 부리겠습니다. 종종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대놓고 범법행위나 그런 거는 없겠지만 예, 어떻게 땡깡을 부릴지까지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학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땡깡 부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궁금했던 점이 그런 마스터 플랜 같은 거에 대해서 공약집에 특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으셨는데 혹시 제가 그러면 홍보만 잘해보면 약간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홍보를 조금 더 해보겠다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홍보 조금 더 한다고 예, 홍보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학교가 발전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인풋 아웃풋이 올라가야 되고 인풋 올리려면 건물 새로 지어야 되고 되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학생회장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뛴다고 해서 뭐 취업률이 1%가 오르겠습니까? 2%가 오르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뭐 총학생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운다거나 그런 건 어렵겠지만 마스터 플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비운동권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예,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후보입니다. 이화여대를 가시면은 정문 입구부터 그 안쪽까지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좌우 양쪽의 벽면을 보시면은 이화가 100곳이잖아요. 100곳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그걸 할로겐 등이 쏴집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산이 하나 나오는데 동산 위로 오솔길이 하나 나 있고 그 동산 밑으로 지하 3층을 파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 지하 3층 도서관에 보면은 테이블마다 스탠드가 하나씩 놓여 있고 비운동권이 꿈꾸는 학교는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그런 학교를 1년 만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바라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만족스러우신 것 같네요, 답변이. 인터넷에서 제가 쓴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글을 짓거려 봤는데 전 짓거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님께서 그런 플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신 거 보고 조금 당연히 갖고는 계시겠지만 말을 못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혀 없고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기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총학생회장이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윗자리에 있는 위치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능력이 부족한 탓이겠죠. 사실 완벽한 총학생회장이 나와가지고 정문에 대리석 깔고 그런 총학생회장이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총학생회장은 학교를 완벽하게 만들 만한 의무가 있는데 그런 학교를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 항상 죄송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네요. 취업이 잘 돼야 된다. 송도 캠퍼스 가면 좀 나아질까요? 그것도 모르겠고요. 총학생회장도 물론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대학교 학생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총학생회장이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른 학우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는 전작과 1, 2학번 백대현입니다. 일단 대학 평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대학 평의원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에 무조건 설치되게 하게 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번 총학이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은 대학 평의원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9일 날 열렸던 5차 회의에서는 60주년 기념관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는데 그 얘기를 공개했다면은 지금의 수조 문제가 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사전에 총학생회장이 그 사실을 알고서 학생들한테 공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에 대한 공개에 대한 그런 게 올해 없었고 총학생회장 그 학생으로 한 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회의를 나가실 텐데 원래 목적이 대학 의사 결정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나가서 어떤 의견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의견을 모으실 건지와 거기서 다뤘던 내용을 공개하실지 안 하실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의견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대학 평의에 들어가서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의견 수집 절차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기존의 학생사회에 존재하는 회의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이 아마 대학평의원회에 들어가서 논의가 되겠죠. 공개를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공개를 안 한다면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당장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모든 의견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 의결 자체는 공개가 돼야겠지만 회의록을 항시 공개한다. 공약에도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뭐 항상 기자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겠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엠바고도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 회의가 될 수도 있다. 대학 평의회에도 그런 차원에서 그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결 내용은 당연히 공개가 돼야겠죠.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야겠죠, 그거는. 네, 다른 학우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란 말이 있듯 우리 학교의 주인은 학우 여러분입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듯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여러분 목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학우 여러분을 대표할 총학생인 만큼 깊은 생각을 더해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총학생회 선거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